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폭염이 그야말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올여름 더위병으로 전북에서 벌써 3명이 숨졌는데요. 사망자들은 지체장애와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했고 또 모두 고령이었습니다. 이런 노약자는 건강 상태를 주변에서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첫 소식 오정현 기자입니다. 폭염특보가 2주째 이어지던 지난 24일 치매를 앓던 86살 윤모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땡볕 아래 풀을 베다가 변을 당한 건데 발견 당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풀 이렇게 좀 저만큼까지 맺었잖아요. 이거 풀 베다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떨어지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것도 빨리 발견을 못할 건데. 앞서 80대 남성과 70대 남성 2명의 사망자들도 지체장애로 몸이 불편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이 더위에 취약한 건 당연합니다. 온열 질환이 나타나기 전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도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워서입니다. 기저질환 등으로 인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쉽게 노출돼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고령이라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화로 땀구멍이 위축돼 땀과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데다 갈증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스스로 신체 변화를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주변에서 건강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익산의 한 20년 된 아파트에서 낡은 배전 설비가 폭염에 과열돼 불이 나면서 전기가 끊겼는데요. 더구나 복구공사의 정전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주민 천여 명이 폭염 속 고통을 겪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천여 명이 사는 익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쯤 갑작스런 정전으로 주민들이 4시간 동안 폭염과 싸운 데 이어 어제 복구공사로 또다시 전기가 끊기면서 이틀째 더위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가고 답답하고 더웠고 또 정수기도 안 나와서 찬물을 못 먹고 그렇죠. 지금 냉장고는 어때요? 냉장고도 꺼지고. 아침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런 대로 거시기가 조금 더 있으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정전은 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20년 된 낡은 배전 설비 때문입니다. 아파트가 조성될 당시 설치한 배전 설비가 폭염에 과열되면서 불이 나 전력이 끊긴 것입니다. 그 동에 넣어주는 우리 차단기가 별도로 또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거라고. 일시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가열해서 나오는 거죠. 전북에는 15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가 모두 21만 가구로 전체 아파트 가운데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6개 단지가 낡은 아파트인 셈입니다. 이런 아파트에 설치된 전력 관련 설비 역시 낡고 오래돼 요즘 같은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정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주민들이 정전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의 폐기물 발전소 신축 갈등이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운 지도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심에서는 전주시가 잇따라 패소했는데 폐기물 발전소가 주는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팔복동 폐기물 발전소에게 신축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와 건축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과 4월에 나온 1심 판결에서는 전주시가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발전 시설이 아닌 자원순환 시설로만 사용할 경우 공사가 가능하고 건물의 일부 구조 변경이 철거를 명령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전주시는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폐타이어 등을 태우는 폐기물 발전소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주민 반발이 거센 만큼 이번 사태의 교훈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먼저 환경부는 고형 폐기물 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수도권과 광역도시만 적용하기로 해 이를 중소도시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10,000kW 이상의 발전소만 환경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발전 시설이라도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총량제를 도입해 발생량을 줄이고 소규모 배출 시설이더라도 실시간 자동 측정기인 TMS를 부착해야 합니다. 산단이라든지 그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들은 대기 배출 총량제를 좀 도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의심하지 않게 TMS를 좀 장착을 해서 이런 관리나 규제들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관련법의 개정안 통과도 시급해 보입니다. 개정안은 고형 폐기물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비재생 폐기물 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을 크게 줄이기 위해 공급 인증서인 REC의 추가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되는 현장 스토리판은 SRF 고형연료의 갈등과 대안을 살펴보는 폐기물 발전소의 교훈편을 준비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의 기대감도 커졌는데요. 하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전북에는 전주시 산정동을 포함해 5곳에 6.25 당시 민간인의 매장 추정지가 있지만 조사 발굴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해를 발굴해왔던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 종료됐고 그 후 진상규명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관련법 개정에 착수해 진상규명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보상 결정을 할 수 있는 보상위원회를 만들고 희생자 위령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 진실화해재단의 설립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에 상정된 이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는 통과를 시키고 그러면 그 정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모든 조치를 빨리 해줘야죠. 우리 유족은 그것뿐이 없어요. 현재 국방부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고 유족단체가 발굴하기엔 비용 부담이 큽니다. 현재 묻혀있는 장소가 의진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지방정부나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사실상 민간이나 시민사회단체가 하기에는 그 힘이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재개에 필요한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라도 매장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앞으로 4년간 추진할 교육정책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김승환 교육감 3기 출범준비위원회는 학교자치와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복지 확대 등 56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출범준비위원회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 19명은 지난 한 달간 교육감 공약의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당 부서와의 협의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 56개 정책 과제를 확정하고 교육감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난 8년간 교육 정책과 가장 차별화된 건 확실한 학교 자치를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 자치 조례를 다시 추진하고 학교 운영 민주화 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혁신의 핵심은 교육 주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학교 자치로부터 사실은 학교의 변화와 공교육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학교 자치 실현에 중점을 주겠다. 중고교생 무상교복과 여학생 생리대 지급, 체험학습비 지원 등 교육복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과 성평등, 평화통일 등 민주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이를 관장할 부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외부 강사에 의한 그런 교육들이 아니라 실제 학교 안에서 그 교과와 연계되어서 교사들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그동안 김승환 교육감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던 지자체와 시민사회,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도 3기에서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출범준비위원회는 불필요한 학교 업무는 교육청으로 과감히 이관하는 등 교육 본질에 충실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에게 권고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의 유일한 풋살 프로팀인 전주배그 풋살클럽이 FA컵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FA컵과 FK리그에서 벌써 10번째 우승인데요. 전주배그는 우리나라 대표로 AFC 풋살클럽 챔피언십에 출전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치열한 경기 끝에 우승이 확정되자 선수들이 얼싸안고 기쁨을 나눕니다. 어깨 동무를 한 채 둥글게 돌며 우승 세리머니도 잊지 않습니다. 전주 매그 풋살 클럽은 FA컵 대회 결승전에서 예스구미 FS를 2대1로 꺾었습니다. FA컵과 FK 리그에서 벌써 10번째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전주 매그는 우리나라 대표로 다음 달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AFC 풋살 클럽 챔피언십에 출전합니다. 올해 이제 우리나라 클럽이 처음 참여하게 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첫 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선수들한테는 국제 무대에서 자신들의 기량을 겨뤄볼 수 있는.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리그 홀슈타인 킬로 이적하는 전북현대 이재성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재성은 K리그 MVP로서 이번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독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응원과 사랑 너무나 감사했고요. K리그 MVP의 자존심과 또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독일과 벨기에 등 14개 나라 청소년 13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청소년 태권도 캠프가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립니다. 품새와 겨루기, 태권댄스 실기 교육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다음 달 1일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K-팝 태권댄스와 격파 시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순창군이 장류 산업의 문화와 관광을 융합해 신성장 거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무주에서는 오늘부터 폭염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남대천 물축제가 시작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순창군은 오는 2021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해 발효산업 기반시설과 세계 발효마을 체험농장, 그리고 추억의 전통식품 거리를 조성합니다. 순창군은 이 사업이 안착되면 지역 산업을 대표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관정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방치공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고 정화를 시키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하수로 개발된 후 오랫동안 방치된 관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에 지친 여름, 무주에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시원한 남대천 물축제가 진행됩니다. 남대천변에 대형 워터 에어바운스와 워터 슬라이드가 설치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상설 공연도 운영됩니다. 익산 종합운동장에선 내일부터 사흘간 전국 시도대항 육상 경기와 전국 마스터즈 대회가 열립니다. 익산시는 대회 기간에 관련 시설을 점검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자사고와 평준화 일반고를 동시 지원할 수 있는 2019학년도 고입전형 변경 계획안이 공고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서 일부 인용됨에 따라 올해 자사고와 외고는 후기에 입학 전형을 실시하고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게 고입 전형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동시 지원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상산고와 전북외고, 남성고, 군산중앙고의 원서 접수 일자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루어진 공공기관의 해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익산시와 군산시 공무원들의 부당 지원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익산시와 군산시에 추가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항이 최종 확인되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권익위는 모두 50개 공공기관에서 감독 대상 기관으로부터 출장비를 받는 등 부당 지원 의심 사례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의 한 금은방에서 수천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 추적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22살 한모 씨 등 일당 3명은 지난 25일 새벽 3시 20분쯤 정읍시 수성동 한 금은방 출입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진열장에 있던 반지와 시계 등 금부치 2천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정읍 내장산 한 저수지물에 귀금속을 숨겨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남원시 상곡동 상곡역 부근 철길에서 여수를 출발해 용산으로 가는 KTX 열차에 남원에 사는 63살 이모 씨가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름길로 귀가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무덥다는 삼복더위 가운데 중복입니다. 전북 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낮 동안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 체감지수는 매우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고 자외선도 강해 한낮에는 되도록 외출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주말인 내일 오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4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다만 더위는 누그러지지 않고 33도에서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